네, 제3과목 그 보험조사론 1 이론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보험조사 개론, 보험조사 분석사. 여러분들이 따려고 그 하는 자격증이 보험조사 분석사죠. 잠깐 볼까요?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되겠죠. 1번 보험조사 분석사의 업무 영역으로 볼 수 없는 것,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것. 두 번째 보험사고를 분석하는 것. 조사 동그라미, 분석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예방 나왔나요? 보험범죄 예방, 그 다음에 보험 가입의 심사. 보험 가입의 심사 업무는 보험사가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즉 여러분이 뭐 되실 것이니까 보험조사 분석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 보험사고라든지 보험범죄와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사고, 보험범죄, 이 보험 가입의 심사, 보험 가입 조건을 구별했는가 안 했는가는 보험회사 측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아니겠습니다. 알아두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조사 분석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결격사유 가볍게 한번 읽어볼까요? 뭐 이런 것들은 모든 자격증에서 기본적으로 그 응시 요건 같은 것은 자격 요건 같은 것은 출제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신청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상자.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보험 사기 등 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하여 금융당국 및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은 후 동그라미 쳐두세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벌금형 이상의 실형. 그러니까 벌금형 이상이란 건 뭐 사형, 징역, 금고, 자의상실, 자격정지, 그 다음에 벌금. 이 순서 우리가 형법할 때 좀 외워놓으시랬죠. 그러니까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쉽게 말해 출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것. 보면 5번에 그러면 결격사유가 아닌 것 뭐가 틀렸어요? 있자는 숫자랑 친하죠. 4번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틀렸네요. 그다음 뭐 이걸 또 속임수를 낸 다음에 실형을 벌금형 이상의 실형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같은 건 실형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벌금형 동그라미 하셨죠. 그다음에 뭐 6번 보험조사 분석사가 되려는 보험조사원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좋은 말들이죠.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있을 것, 경제 능력, 일반적인 적성, 윤리성 나는데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보험조사 분석사가 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어느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전문가가 돼서 고소득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제 능력은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원래 이거랑 연계시키면 안 돼요. 아까 파산자가 뭐예요?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보험조사 분석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 있었죠. 파산돼 가지고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런데 이 경제 능력 파산자는 안 되지만 경제 능력이 기본적인 자격 요건으로 연결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파산자는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다 보험 조사 분석사가 될 수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7번도 좀 볼까요? 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7번 보험조사 분석사가 갖춰야 할 일반적인 적성 및 책임과 관련이 없는 것은 사명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주관적 주관적이면 안 되겠죠. 주관 객관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저 사람은 여자다 이게 객관적이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거. 저 여자는 예쁘다 이건 나만의 생각이니까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 논리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다양한 정보 수집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관찰력, 호기심. 뭐 호기심에 뭐 일단 주의력을 그 관찰력 갖게 하는 기본 원인은 뭐냐면 호기심인 겁니다. 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8번 보험조사 분석사가 갖춰야 할 일반적인 능력과 관련이 없는 것은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액 및 그다음에 보험금 산정 능력. 이 손해액을 산정한다든지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은 이 손해사정사의 그 업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보험조사 분석사랑 보험조사 분석사는 보험사고라든지 보험범죄, 보험사기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런 액수 문제랑은 상관없습니다. 2번 상세한 정보 수집을 위한 사진 촬영 능력. 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뭐 현장 사진이라든지 증거가 될 만한 거 사진 찍어야 되니까. 세 번째 피해자의 면담을 통한 정보 수집 능력. 그래서 아까 뭐 면담 같은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이죠. 4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능력. 기본적으로 뭐 필요한 자질이 되겠죠.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9번 보험조사 분석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직업보다 사명감, 책임감, 윤리성이 더욱 요구된다. 이 보험범죄에 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알고도 무마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명감, 책임감, 윤리성이 다른 직장보다 더 요구된다. 직업보다 맞습니다. 이번 각종 부정과 유혹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을 배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보험범죄랑 연결될 수 이미 보험범죄를 그 저질러진 보험범죄를 조사하다가 또 무마 쪽으로 뭐 경통과 연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정에 유혹될 염려가 많다. 되시고 그다음에 3번 도덕적인 감성 개발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도 올바른 업무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도덕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 간 충돌이 일어난 경우에 반드시 규정된 규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물론 규정된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때문에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 경우에는 뭐 규정된 규칙 위의 것이라 하더라도 중재 같은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규칙 위의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때문에 아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험조사 분석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집된 정보 출처에 대한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당연하죠. 비밀 준수 의무. 2번 정보 수집을 위한 보고서 작성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겠습니다. 3번 완벽한 보험조사를 위한 통계 지식, 전문적인 수치 계산 능력이 필요하다. 수치 계산 능력, 아까 뭐 피해 조사액과 산정 이런 계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험조사 분석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4번 타인의 정보를 다룸으로 고도의 도덕성과 사회 공공성이 요구된다.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자격증 획득하셔야 되겠네요. 도덕성이 높으시니까.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조사 분석사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같이 저랑 같이 지금 이렇게 읽으시면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보험조사 분석사는 보험사고 조사 분석과 보험범죄의 적발,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예방도 한다는 것 좀 알아두세요. 예방.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조사한다. 그 다음에 적발한다. 그 다음에 이 보험범죄 예방도 관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꼭 예방은 아닌 것 같잖아요.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보험 사기 방지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계의 자구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도입이 되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조사 분석사라는 자격증의 도입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 방지,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즉 소비자들이 보호가 되겠죠. 보험 범죄가 일어나면 이런 뭐예요? 알게 모르게 나중에 그것들이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불이익이 돌아가니까요. 보험료가 올라가겠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13번 다음 중 보험조사 분석사 의무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수집조사의 확대. 이건 뭐냐면 정보를 지금 조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집조사 확대가 아니라 제한이 의무다. 그러니까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해야 되겠죠. 근데 의무라고 물어봤으니까 의무.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집조사의 제한. 그러니까 사생활 같은 거 침해하면 안 되겠죠. 의무로 물어봤으니까 수집조사의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그러면서도 보험조사 분석사의 역할은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의무로 물어봤으니까 확대를 하면 틀린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공무집행위를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범 및 초과행위를 금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1번 즉 수집조사의 제한과 연결되겠습니다. 업무범 및 초과행위는 금지한다. 그래서 비밀 같은 건 누설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무 물어보는 것은 제한이라든지 축소, 금지 이런 단어랑 친하겠습니다. 의무는 금지한다, 제한한다, 안 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조사 분석사의 조사 업무 중 정보 수집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먼저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1, 2, 3, 4를 좀 쪼개볼까요? 보험조사 분석사는 1. 국가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국가. 그 다음에 국가를 따옴표 두든지요. 2번 2라고 좀 쪼개서요. 2. 기업 따옴표.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이런 것들은 제한받는 사항이죠.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다 개인이 수식합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 그다음에 조사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그래서 무관에다가 좀 점을 빵빵 찍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조사 업무와 관계되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수집 조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조사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수집 조사해서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조사 업무와 관련되는 사생활 같은 것은 조사해야 되겠죠. 사생활과 관련돼 가서 보험 사기라든지 보통은 내연 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험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내연녀를 끌어들여 가지고 본처를 살해한다든지 또는 내연남을 끌어들여서 남편을 살해하다든지. 그래서 보험 조사 업무와 관련되는 사생활은 당연히 이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16번 보시면 1번 국가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정보 수집의 제한이다 이 말은 여기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 이런 것들 의미가 없죠. 보험조사 분석사랑 개인의 정치적 사상까지. 근데 조사 업무와 관련된 사생활 정보 아시겠어요? 조사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이라면 이런 정보 수집에 제한을 받겠지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사 업무와 관련된 사생활 정보는 보험 사기 범죄랑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7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험조사 분석사 의무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폭행협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오케이. 그 다음 업무 완료 시에는 구두 또는 문서상으로 조사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사 내용의 보고 방법은 구두 가입표 말이 아니라 문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완료 시는 보고 방법은 문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보험 사기 다음 중 보험 사기 개념과 보험 사기 범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절 1번 다음 중 보험 사기 개념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해설은 2010년 7월에 개정된 보험업법에 쭉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100조 2 보험계약자 의무 뭐뭐의 이런 것들은요 최초의 제정 당시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 신설되면 뭐뭇이 뭐뭇의 3 그렇습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여러분들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를요, 그 수익자 그럽니다. 이 개념이 계속 나오니까 좀 아셔야 돼요. 보면 이 보험계약 보면 보험회사,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보험회사들 있잖아요, 그죠? 이 보험 계약을 합니다. 보험 계약을 하면 뭐 갑돌이라는 아저씨가 보험 계약을 했다 그럽시다. 그럼 이걸 보험 계약자라 그래요. 보험에 가입한 사람, 쉽게 말하면 보험 계약자. 얘는 뭘 납부해요?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요. 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뭘 지급하나요? 뭘 지급해라는 계약이에요? 보험금을 지급하죠. 보험금은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자라 그러죠.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것이에요.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아시겠어요? 그런데 피보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가 있거든요. 좀 헷갈리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걸 이제 인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보험 계약자가 뭐 누구라 그럴까요? A남, B녀가 있고요. 여기 사이에 C라는 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보험 계약은 누가 했냐면 뭐 A남이 했어요. 남편이. 둘이 부부라고요. 남편, 그다음에 처가 있겠죠. 이들 사이에 아들이 있고요. 보험에 가입했는데 생명보험이라면 이 피보험자라는 건 이 남편이 보험계약을 하면서 뭐 자기로 할 수도 있는데 뭐 처가 죽으면, 비순이가 죽으면 보험료가 나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그 피보험자 그래요. 그래서 C가 아니라 B죠. B녀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기로 계획했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 보험의 대상이 된 사람을 피보험자 그래요. 근데 보험의 수익자는 보험 계약하면서 B녀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걸 보험 사고는 보험금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되는데 보험 사고라 그래요. 보험금을 지급케 하는 원인을. 이 보험 사고, 예를 들어서 C녀 처가 이름이 B죠. B녀의 사망. B녀의 사망. B녀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B녀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수익자는 누가 되냐면 아들이 받기로 했죠. 아들 C.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계약한 사람을 보험 계약자. 그 다음에 보험의 대상이 된 사람을 피보험자. 그 다음에 그 보험금을 타먹는 사람을 보험 수익자. 물론 A가 자신이 죽으면 뭐 와이프한테 보험금이 가도록 했어요. 그럼 보험계약자 A남, 피보험자 A남, 남편, 그다음에 처한테 보험금을 타도록 했으면 뭐예요? 이 처가 보험 수익자가 되겠습니다. 용어 좀 아시겠는가요? 물론 이제 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자랑 그다음에 피보험자까지만 있는데, 이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가 이제 되는 거예요. 손해보험 같은 거. 그럼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좀 이따 나오면 하기로 하고 일단 이 정도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생명보험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보험 계약자, 그다음에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 수익자는 아시겠죠? 보험금을 타먹는 사람. 그래서 보통 이 보험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다르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 이 사람의 동의가 필요해요. C가 B녀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 사고인데 B녀가 바로
보험에 가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용어가 나서 있습니다. 좀 더 피보험자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좀 익혀두시면 좋겠어요. 규정함으로써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보험업법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 사기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험 사기 개념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교재를 좀 넘겨보시면 26번 한번 보실래요? 26번? 26번에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최근 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이게 2016년 3월 29일 날 제정이 됐거든요. 시행은 이제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2016년. 그래서 이게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니까 여기도 조문에 지금 제 8조를 적어놨는데 보험사기죄를 보험사기 행위로 그래서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법도 만들어져 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그래서 보험사기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가 된다. 맞고요. 물론 이제 보험사기를 뭐 사람을 죽여가지고 보험금을 탐먹으려고 했다면 사기죄 말고도 추가적으로 사기죄 말고도 살인죄도 추가는 되겠죠. 일단 보험사기 그 자체로는 사기가 됩니다. 3번 보험자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얘를 보험회사를 뭐라 부른다고요? 보험자 그럽니다. 용어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보험자. 보험회사를 보험자라 부른다. 보험 가입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자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 보험사기 개념이다. 4번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보험자의 부담으로 자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의 형식으로 위법적인 이익을 보게 하는 것. 이것도 보험사기 개념에 포섭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보험사기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번 뭐 보험사기 개념은 광의 협의로 나눴는데 이 부분이 뭐 견해가 대립있고해서 뭐 보지 마시고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사기 행위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1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등을 내용을 보험사고의 원인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내용을 거짓으로 조작하거나 또는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좀 보험사기 그 유형입니다. 2번 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켜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일부러 보험사고 내가지고요. 일부러 뭐 화재보험에 가입해가지고 화재보험 목적물이 된 걸 방화를 해가지고 보험금 탄다든지. 그 다음에 또 빈혈을 죽이면 고의로 이것도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죠. 발생하지 않냐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 불도 안 났는데 불났다고. 사망하지도 않는데 사망했다고. 4번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재산적 이득을 위한 일처의 행위. 무슨 소린가요?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보험사기가 아니죠.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보험사기를 행한 자기, 즉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보험사기로 볼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기 행위에 개입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 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체, 그 다음에 피보험자, 그 다음에 손해사정업체 이렇게 나왔는데 피보험자는 그 A난 B는 했는데 그냥 그 보험사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직접적인 당사자가 개입하는 제3자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면 7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보험 범죄와 가장 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의 성질은
해가지고 사행계약, 계속계약, 단체계약, 독립계약. 이 사행계약이 답인데 우리가 뭐 도박 같은 걸 사행성 그러잖아요. 이 보험 범죄도 그 사행성을 보험 범죄가 아니라 보험 계약 자체가 사행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도박의 개념이 뭐냐면 정오를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전물의 득과 실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보험 사고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우연한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해설 한번 읽어볼까요? 보험 범죄는 적은 보험료를 내고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그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의 사형성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물론 우연한 사고에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죠. 근데 우연성을 가장한 고의한 범죄라든지 그래서 사형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형계약이란 우연에 의하여 불로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말한다. 보험계약도 우연한 사실에서 보험금 지급이 좌우되는 계약이므로 사행계약성을 가진다. 그래서 사행계약성은 보험의 필수적인 성질이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 부작용 때문에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위험, 즉 보험 사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8번 보험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한다. 우연한 사고에 의한 보험금 취득은 적법한 것이라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 사회 전반적인 관용적 태도가 한 가지 원인이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를 확대해 가지고요 처리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크게는 다 보험 범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범죄로 취급하지 않은 것이에요. 사람들 생각이. 그래서 관용적인 태도가 보험 범죄가 양성되는 한 이유다. 그다음에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면 줄일 수 있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대처 방법이죠. 조사활동을 강화하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보험의 특성이 되는 것이지 보험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에도 또 그게 또 나왔죠. 10번 보시면 보건 범죄의 개념에 포함된 행위로 볼 수가 없는 것은 1번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 이건 뭐한 거라고요? 네, 적법한 겁니다. 2번 고의에 의해서 위험을 실현시키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그래서 위험을 실현시켰다 이 말은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 말입니다. 보험은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가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화된 위험을 조작한다. 위험 조작. 보험계약 산정 기초가 된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조작한다. 그래서 위험성은 보험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을 의도적으로 조작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번 하나 볼까요? 도덕적 해이. 보험산업의 도덕적 해이. 이 도덕적 해이도 보험계약 하나의 특성입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건 보험에 들면 그 사람들이 뭐 좀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화재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는 불단속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험 들었으니까 또는 뭐 도난보험 같은 게 들고요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도덕적 해입니다. 아시겠어요? 보시면 1번 볼까요? 12번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험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계약에서 정보 주체가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나 행동, 즉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말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얘를 좀 아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도덕적 해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는 불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나도 좋다. 보험 들었으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2번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손실 발생 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경향이다. 여러분 이 보험계약자가 뭐예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노력을 안 한다. 보험 가입자가. 근데 지속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뭐 손실 방지를 위한 적극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울인다 이게 아니라 덜 기울인다고 해야 되겠죠. 손실 방지 노력을. 그다음에 3번 답은 2번이고요. 보험 주체들을 윤리적 정신적으로 긴장시키지 못함으로써 정상적 사회 질서를 해치는 위협 요소가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이제 과다 지급된다든지 또 제대로 이 손실 방지 노력을 한 보험 가입자들은 혜택을 못 받고요. 그다음에 4번 보험 인수 시 담보 위험 혹은 손해 원인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손해 원인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도덕적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